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장은 오늘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코스피가 오늘 1.93% 급락을 하면서 3,100포인트도 깨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가 그냥 뭐 별다른 반등도 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코스피에 이렇게 급락의 주범은 외국인이겠죠. 자, 외국인이 오늘도 2,710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기관도 또 오늘 많이 팔았네요. 기관도 3,297억을 팔았습니다. 개인만 샀습니다, 오늘도. 네. 최근에 지금 외국인이 지금 8월 9일 이때부터 이제 뭐 그 테이퍼링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이때부터 팔기 시작하거든요. 8월 9일부터 오늘까지 매도한 규모를 보면 외국인들이 8조를 팔았어요. 8조.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8조. 그리고 기관도 지금 1조 5천억 정도 팔았죠. 그럼 둘이 합쳐서 거의 9조 5천억을 팔았죠. 네. 그거를 지금 개인이 다 샀어요. 10조. 최근에 급락을 할 때 개인이 10조로 샀습니다. 이러니 주가가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수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집니다. 지금 보면 코스피는 6월 25일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한 6.5%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면 종목들로 보면 대부분이 거의 마이너스 15% 전후는 거의 다 빠졌어요. 거의 대부분이. 지수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종목들은, 개별 종목들은 진짜 패닉입니다, 패닉. 근데 이게 지금 어디가 저점일지는 몰라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주춤하고 매도세가 좀 줄어들어야 이제 저점이 나오는 거고 아직은 저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 외국인들의 이 수급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저점을 잡아갈지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시면요. 코스닥도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무려 2.93%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1000포인트 깨버렸죠. 코스닥도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8월 6일 날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6.6% 거의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거의 고점 대비해서는 같이 빠졌죠. 비슷하게 빠졌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그동안 여기 121이동 평균선을 좀 지켜줬는데 오늘 깨고 내려갔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수급이 안 좋았는데요. 보면 외국인이 1491억을 팔았고 기관도 1020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코스닥이 많이 급락을 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렇게 많이 판 것 같진 않은데 오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호가 있잖아요. 이 호가가 많이 비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호가가 비어 있으면 물량을 조금만 던져도 그냥 급락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까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파란색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죠. 계속 팔고 있습니다. 뭐 올해 1월달 이전부터 계속 팔고 있고 근데 코스닥을 보시면 파란색 보세요.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데 비중을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이 보면은 지금 수급이 코스닥이 훨씬 낮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외국인이 코스피는 엄청나게 팔고 있지만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매도 규모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호가가 제가 봤을 때는 비어 있어서 조금만 매도해도 좀 급락이 나온 것 같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크게 이거죠. 테이퍼링. 미국 연준이 아마 그 11월 3일 날 이때 테이퍼링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의사록이 나왔죠.
11월 3일 날 계획을 하면 빠르면 12월 아니면 내년 1월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테이퍼링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과거 사례로 보면 거의 1년간 보통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테이퍼링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6개월 전후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더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테이퍼링이 나오면 테이퍼링이 뭐예요?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하는 거잖아요.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테이퍼링이 끝나잖아요. 만약에 6개월이에요. 내년 중순에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되냐? 금리 인상이 와요. 금리 인상. 네. 이게 또 큰 이슈죠. 주시장에서. 근데 이렇게 지금 미국이 그 예상보다 빠르게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지금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가. 고용지표도 괜찮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을 조기에 지금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그렇게 안 빠지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하는 이 신흥국들 있잖아요. 신흥국들의 지수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지금 그 7월 27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올해 4월 달에 6%, 그다음에 7월 달에는 6% 동일하게 전망을 했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5.1에서 5.6으로 상향 조정했죠. 신흥 개도국은 지금 6.7에서 6.3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 이 신흥국 왜 빠지냐? 자금이 글로벌 자금이 미국이나 이런 신흥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장률 있잖아요. 성장률이 미국으로 돈이 계속 다 흘러가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요. 근데 신흥국들은 성장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 개도국이 줄어드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전망치가 6.4%였는데 올해 7월은 7%.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GDP의 10배가 넘습니다. 엄청난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인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7%예요. 자, 우리나라가 4.3%거든요. 네.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은 비슷하고 영국도 엄청 성장하죠. 5.3에서 지금 7%. 일본은 좀 하락이네요. 아마 백신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신흥국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뭐 중국 하락, 인도도 많이 하락. 이렇다 보니까 이 성장률이 신흥국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시장, 신흥국 증시가 지금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런 모습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언제 멈출지는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외국인만 아는 거겠죠. 지금 시장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또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환율이 또 0.7% 올라서 1176원. 환율이 여기서 더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지금 상태로 보면은 또 점진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거든요. 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입니다. 여기 고점을 넣고 넘어서 버리면 진짜 우리나라 환율이 또 급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다 빠지고 있습니다. 안 빠진 종목이 거의 없죠.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으니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는 강합니다. 네. 오늘 엄청 강했죠. 소재주들이. 보시면 2차 전지가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계속 설명드리긴 하지만 보시면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이제 전기차 침투율 추입니다. 이 전기차 침투율은 이게 자동차 비중에서 이 전기차 비중이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보는 건데 지금 이제 글로벌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작년에 4.1%에서 지금 7.6%입니다. 네, 글로벌하게 보면 지금 7.6%가 지금 전기차 비중이 차지를 하고 있죠. 이 7.6%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 가장 높은 나라가 유럽입니다. 작년 11.8%에서 지금 올해 6월달 기준으로 지금 18.7%. 유럽이 지금 전기차 시장이 가장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왜? 여기는 유럽은 뭐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내연기관 팔지 마. 내연기관 생산하지 마.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유럽이 가장 침투율이 높고, 그 다음에 중국. 중국은 이제 내연기관 기술이 약하다 보니까 내연기관을 건너뛰고 전기차로 바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은 작년에 한 6.6%에서 지금 올해 15점, 올해 6월달 기준 15.5%.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유럽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중국이 다음 빠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미국은 올해 6월 기준으로 지금 3.7%예요. 미국은 아직도 이 전기차 비중이 엄청나게 낮죠. 근데 이게 지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면 최근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50%를 친환경차로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친환경차는 뭐냐? 하이브리드는 게 아니라 순수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말하는 겁니다. 이 비중을 2030년도에 50% 늘려라. 지금 미국의 지금 전기차 비중이 3. 몇 %인데 이게 50%로 늘어나요. 앞으로 9년 후에. 그러면 시장이 얼마나 커져요? 3.5%에서 이게 50%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15배 커지나요? 15배?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이 뭐 엄청나게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3.3%에서 지금 50%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가 팔리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가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의 지금 전기차 침투율 수위가 보시면 올해 1분기 3.3%인데 2030년도에 50%. 이게 폭증이죠. 네. 앞으로 그냥 내연기관 계속 줄이고 전기차나 수소차만 생산을 해. 이런 지금 미국이 이제 방침이 나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은 계속 무역 전쟁을 하고 있죠.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는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장들 어디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지금 삼성 SDI도 지금 공장 지으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 이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지금 공장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물론 좋겠지만 얘네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협력사들 어떨까요? 협력사.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뭐 전해질, 뭐 동박 이런 애들 어떻게 할까? 당연히 고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오늘처럼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이 이 유동성이 테이퍼링 하면서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죠.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빠지죠. 근데 이 기존에 팔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대부분 팔았던 종목들이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이 고성장하는 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은 더 차별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못 가는 종목은 이제 못 가는 겁니다. 시장이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 침투율 과거에 이 스마트폰 침투율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면요. 보세요. 자, 애플
애플, 뭐 대만 HTC,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 블랙베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침투율이 거의 0에서 10%. 시장 초기 때는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다 올라요, 주가가. 거의 다 오릅니다. 그러다가 10에서 20% 정도 오잖아요, 팀툴이. 그럼 이때 차별화가 돼요, 차별화. 올라가는 놈과 떨어진 놈이 구분이 돼요. 자, 보시면 애플의 주가를 보시면요. 애플이 이제 2008년에서 2009년 이때 급락을 한 거는 미국의 리먼브러스가 터져서 이제 다 급락을 한 거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애플은 계속 오릅니다. 우상향. 계속 우상향합니다. 이 침투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애플의 주가는 계속 우상향이에요. 뭐 시장의 메이저잖아요. 1위잖아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도 보면은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긴 합니다. 애플만큼 못 올라가죠. 얘가 1위였고 애플이 1위였고 삼성전자가 2위였죠. 그 반면에 대만 HTC 보세요. 대만의 HTC가 보면 거의 그 2012년까지만 해도 주가가 엄청나게 잘 가요. 그러다가 이제 경쟁력을 잃고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죠. 근데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이렇게 쭉 떨어지죠. 그리고 블랙베리 보세요. 블랙베리도 보시면 2008년, 9년까지 올라갔다가 이때 리먼브러스 털리고 나서 회복을 못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침투율을 보면 과거에 이게 스마트폰 침투율을 보면 10에서 20% 전후에서 주가가 차별화된다. 이때가 이제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기술 경쟁이 심해지는 겁니다. 20에서 50%는 거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시점이고 10에서 20%가 이제 기술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이때가 이제 변곡점이 되겠죠. 이때 지금 애플은 계속해서 올랐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조금씩 올랐고 그 다음에 대만 HTC하고 미국의 블랙베리는 오히려 주가가 계속 빠졌다. 네. 이제 침투율 기준으로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보시면 전기차 시장을 보시면 지금 침투율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한 10% 정도? 예. 10% 전후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한 5% 정도? 올해 한 10%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침투율이 10%까지니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오르죠. 지금은. 다 오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변곡점이 있겠죠. 이 변곡점을 지금 전기차 기술 침투 확산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때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2025년도. 이때를 변곡점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을 장악하는 배터리 쪽, 2차전지 쪽만 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꺾일 거다 하고 보는 거고 그때까지는 이 얼리 어답터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고성장하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하니까. 그런 거고, 지금 2025년까지는, 이런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지금 이 그래프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물론 반도체도 좋아요. 근데 반도체 이제 종목들이 꺾였잖아요. 나중에 사더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매수하기 좋은 종목은 2차전지 쪽 같아요. 특히 2차전지 쪽에서 소재 관련주. 이 종목들로 저는 이제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지금 뭐 여러 종목을 다 같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보유를 하셔야 수익을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좀 종목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까쯤에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6.5% 정도 빠졌죠. 5%. 그럼 종목들은 얼마나 빠졌는지 볼게요. 자, 이 해운주 HMM 얘는 지금 마이너스 25%입니다. 25%. 현대차는 지금 마이너스 28%. 엄청 빠졌죠. 삼성전자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4%.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대장, KB금융도 지금 마이너스 14%. 이건 좀 양호하네요. 그나마. 그리고 증권주의 대장, 미래에셋증권은 보면 마이너스 24.5%. 그리고 철강 대장, 포스코.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24%. 롯데케미칼, 화학의 대장이죠. 케미칼이 지금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정유주 S오일,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니죠. 조선주, 현대미포조선, 마이너스 26%. 건설주, 현대건설, 마이너스 20%. 보면, 업종 대표주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입니다. 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SKC, 2차전지 동박 관련주죠. 지수가 오늘 급락을 하는데도 오늘 2.2% 상승했어요. 장중에 5.6%까지 급등했어요. 이상하죠? 지수는 급락하는데 SKC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도 오늘 1.23% 상승을 했어요. 장중에 5.4% 급등했죠. 이상하죠? 지수는 급락하는데 LNF는 상승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보가 오늘 장중에 무려 15.37%까지 급등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뭐 5.96%, 6%로 급등을 마감했는데, 보세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도주의 모습입니다. 주도주.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게 주도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시장이 지금 안 좋죠. 많이 안 좋은데 안 좋을수록 시장의 자금이 이 주도주 쪽으로 몰릴 것입니다. 몰리고 지금 종목들은 차별화가 계속 진행됩니다. 차별화.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는 종목은 극소수로 보여집니다. 극소수. 2차전지 쪽 소재 관련주 이런 종목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어렵다고 하면 아예 그냥 주식을 다 팔고 좀 뒤에서 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저는 2차전지 소재 쪽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종목을 압축을 해가지고 저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